안녕하세요. 조계양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암행어사로 전라도에 내려가게 된 일이 있었답니다. 마침 지리산을 넘게 되자 김어사는 경치 좋은 산 풍경에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차츰차츰 깊숙한 골짜기를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어떤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김어사는 마침 다리도 아프고 시장기도 들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리기가 바쁘게 쪼르르 나온 어린 계집종이 지금 바깥 주인께서 안 계십니다. 하고는 삽장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김어사는 그 삽장문을 얼른 붙잡고서 잠깐만 참아라. 그렇더라도 이 산중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사랑방 한 구석을 좀 빌어주시라고 안주인께 말씀드려 보아라. 계집종은 김어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할 수 없다는 뜻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간으로 쪼르르 나오더니 조금 전과는 달리 아주 상냥하게 어서 안으로 듭시를 하십니다. 하고 김어사를 안방 곁에 달린 웃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조금 앉아 있으려니까 그때까지 분명히 아무 기척도 없었는데 어느 틈에 차렸는지 계집종이 조밥과 산나물국이 깔끔하게 맛있게 차려진 밥상을 들여왔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은 김어사가 혼자 앉아 있는데 안방에 관솔불이 밝혀지더니 나직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김어사는 무심코 정진문 틈으로 아랫방을 엿보았습니다. 선비가 할 짓은 결코 아니었지만 어쩐지 궁금하기도 했거니와 왠지 수상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랫방에서는 나이가 50 남짓해 보이는 부인과 17, 8세쯤 되어 보이는 처녀가 마주 앉아 열심히 삼시를 고르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촌스럽지 않게 점잖은 모습이었고 처녀는 생김새가 우아하고 교양이 있어 보였습니다. 허허, 이런 산골에 저토록 품이 있고 우아한 여인들이 살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김어사는 내심 감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 모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였는데 나지막 하나마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왜 이리 늦으시는지 모르겠다. 문 밖에 잠깐 나가보면 어떠냐? 그러자 딸로 보이는 처녀가 얼른 일어나 툇마루까지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되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니 왜 금방 도로 들어왔느냐?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 지금 이상한 별이 앞산에 빛나는 걸 무심코 보았어요. 처녀는 어째서인지 자기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느라고 숨을 가다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너의 버릇인 별점을 쳤구나. 그래 그것이 어쨌단 말이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은 꼭 귀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장차 귀하게 될 분임이 틀림없어요. 이유는 말소리가 벼랑간 뚝 그쳐서 김어사는 엿들을 수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속으로 기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랫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모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곧 잠자리에 들었으려니 하고 김어사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김어사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대체 누가 사는 집일까? 또 그 처녀는 어떻게 해서 별점을 칠 줄 아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자꾸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뜰에서 사람 기척이 났습니다. 김어사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더니 주인인 듯 싶은 60여 세가량 되어 보이는 노인이 마침 약상자를 뜰에 내려놓는 중이었습니다. 오라, 이 집 주인은 약을 캐려고 밤새 산을 돌아다녔던 게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김어사는 얼른 인사를 하려고 나가려 하는데 노인 쪽이 먼저 김어사를 발견하고 공손히 몸을 숙였습니다. 김어사는 툇마루까지 나와 주인과 인사한 후 함께 들어와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안 계시는 동안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산골에서 귀하신 분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 올시다. 하며 무척 반갑게 말했습니다. 김어사는 노인을 보면 볼수록 마치 말로만 듣던 산속에서 돌을 닦는 신비한 인물이거나 신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감추면 오히려 이해가 아니라는 생각에 실상 이 사람은 하고 이름부터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말을 손을 흔들어 가로막으며 나는 이곳에 숨은 지 퍽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식구 아닌 분을 만나게 되어 이제는 여기서 더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인연으로 알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으니 꼭 들어주십시오. 노인의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아달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의사 임무를 마치고 나면 곧 이곳에 다시 돌아와 종족을 숨기고서 한 10년쯤 지난 후에 다시 세상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멀지 않아 나라에 난리가 일어날 것이니 그동안 여기에 피하여 있으면 난리는 오래 안 가서 평정이 될 것이며 또 그때는 나라에 큰 공을 쌓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김어사는 노인의 이 부탁을 그대로 모두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어사는 마침 그때 아내를 잃은 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노인의 태도나 말로 미루어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였습니다. 김어사는 어사의 사명을 마치자 즉시 지리산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광해군에게 벼슬은 도로 내놓고 넌지시 피신해온 것이죠. 와서 보니 노인 내외와 계집종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딸만이 혼자서 김어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노인 부부, 그러니까 장인 장모의 소식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아내가 된 그의 딸 역시도 부모님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어사는 여하간에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살기로 하고 그 후 10년간 피신살이지만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후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광해군이 쫓겨나자 인조는 바로 나라 안에 숨은 인물을 찾게 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김어사가 제일 먼저 지명되어 뽑혀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김어사는 훗날 벼슬이 판서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에는 김어사라고만 나와 있을 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만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제야에 응거하는 학자들을 우대해서 인재 등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